하나님 말씀은 시편 145편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 세상 나라는 누가 나라를 이제 만들죠. 전에 있던 정권은 전에 있던 왕이나 최고 지도자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죠. 그러면 전에 있던 사람은 이제 물러가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거나 쫓겨나가거나 떠나게 되죠. 그래서 그 나라는 끝나고 다른 사람이 또 나라를 물려받죠.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다. 끊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 그게 바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 주님이 다스린다는 거죠.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는 사람이 다스리죠. 그 지도자가 다스리는 겁니다. 그 대통령이 다스리는 거죠. 그 대통령과 대통령을 참모하는 또 여러 장관들, 또 국회의원들, 또 그들을 따르는 그러한 무리들이 이 나라를 자신들의 사상과 정책과 이념과 의도대로 나라를 이끌어 나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나라다라는 거죠. 그 나라는 대대에 영원히 이루어지는 나라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거죠. 일본, 중국, 미국, 영국, 유럽, 아프리카, 또 남미, 이런 여러 나라들은 각기 그 나라들대로 그렇게 이루어져 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대한민국 속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뽑혀지고 또 그 지도자의 의도대로 계획대로 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우리 영혼이 위로받고 우리 영혼이 지혜를 얻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되어져서 우리의 육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교만한 마음이고 또 이기적인 마음이고 또 무지한 마음이고 연약한 마음이고 세상에 속한 마음이고 내 자존심대로 내 기분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있죠.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다스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굴복당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주의 나라의 통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바깥 환경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구한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러일 전쟁입니다. 러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했죠. 러시아는 바로 소련이죠. 소련, 러시아. 아주 중국 저 북단에 있는 러시아는 땅이 굉장히 넓어요. 이 지구상 나라 중에서 가장 땅이 넓은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저 유럽에서부터 아시아부터 해가지고 이 북한 저 위쪽까지 아주 큰 지형을 갖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아주 거대한 나라이죠. 그 거대한 나라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떠한 측면이 있느냐 하면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레이트 게임. 그레이트 게임은 아주 대대적인 전쟁, 큰 전쟁이라는 그러한 말이죠. 그래서 이 그레이트 게임이 계속 진행이 되어지는데, 러시아는
북쪽에 있다 보니까 날씨가 항상 추워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얼음이 옵니다. 겨울이 되면 얼음이 오는데 얼음이 얼다 보니까 항구가 다 얼어붙어요. 그러니까 배를 띄울 수가 없어요. 배를 띄울 수가 없어. 항상 얼음이 얼다 보니까 배를 띄울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배를 타고 운행을 하고 또 무역을 하고 세상을 나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나갈 수 없다 보니까 러시아로서는 굉장히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이 배를 띄울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내려오고 싶은데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 가장 힘이 세고 전쟁을 잘하는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영국이 공격을 하고 아주 막강한 무기와 함선으로 공격을 하니까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발트해에서 내려오고 또 흑해에서 내려오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성공하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하기를 몇십 년 동안 장시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이제 드디어 이제 틈을 비집고 내려오려고 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조선이었어요. 조선. 저 유럽 쪽에서 안 되고 그 다음에 흑해 쪽에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어디로 오느냐, 중국 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북한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그러한 지경 가운데 있었어요. 그 러시아는 아주 인구도 많고 땅도 넓고 돈도 많고 국력이 아주 대단한 나라가 러시아였습니다. 그 지경을 그렇게 세상이 돌아간다는 상황을 일본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러시아가 내려오면 그냥 단순히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집어삼키고 다른 나라들을 빼앗고 온 아시아를 다 지배하려고, 그래서 러시아가 내려오면 조선을 뺏고 일본도 뺏고 중국도 뺏고 다 나라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막강한 나라라는, 힘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일본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이러한 나라를 그냥 둘 수 없다라고 해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징조가 보여졌던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톡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블라디보스톡에다가 이제 항구를 만들고 거기다가 군함을 정박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곳에서 대마도, 일본 앞바다에 있는 대마도 있죠. 그 대마도까지 군함을 내려보내가지고 그것을 빼앗았어요. 대마도를. 그 대마도를 빼앗을 때가 1861년이었어요. 1861년. 그러다 보니까 그 대마도를 뺏는 이유가 단순히 조그마한 섬 뺏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일본을 차지하고 또 태평양을, 아시아를 다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영국이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군이 개입해서 그 러시아군을 쫓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빙글빙글 돌면서 또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안 되겠다 싶어서 조선의 거문도를 점령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때가 1885년이었어요. 1885년. 거문도를 점령해서 그곳에서 배를 띄워놓고 관철하면서 러시아를 막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러시아의 진격을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되니까 이제 러시아가 어떻게 했냐, 철도를 만들었어요. 저 유럽 쪽에서부터 이 블라디보스톡까지 철도를, 아주 거리가 멀어요. 아주 긴 철도를 만들었어요. 그 철도를 뭐 하려고 만들었느냐, 그쪽을 통해서 군인을 보내고 또 그를 통해서 전쟁 물자를 보내고 또 양식을 보내고 하려고 그 철도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철도를 만들면 이제 어떻게 되어지느냐, 조선을 삼키고 일본을 삼키고 이 아시아를 다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일본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은 상당히 일찍 개화를 했고 무기도 있었고 정보도 들었고 그래서 그걸 잘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을 그냥 가만뒀다가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거기다가 러시아가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요즘 치면 요동반도, 그 요동반도를 차지해가지고 그곳에서 떠나가겠다 했는데 떠나가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있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의화된 사건이라고는.
그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아주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의아된 사건이 있고 떠나겠다라고 약속해놓고 그러고도 떠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점점 마술을 뻗쳐서 중국을 삼키고 조선을 삼키고 일본을 삼키고 내려오려고 하는 그러한 지경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조선은 그러한 의도도 알지도 못하고 러시아가 우리에게 잘해주고 아주 친절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 오시오 우리나라를 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오 고종과 민비가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냥 겉으로 다 친절하게 해주고 말도 잘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고 겉으로 아주 친절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아주 엉큼한 아주 사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러시아였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한편에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일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조선은 정말 엉망이다. 나라가 어떻게 저런 나라가 있나. 저렇게 무지하고 저렇게 힘도 없고 저렇게 정말 형편없는 나라가 있냐. 저런 왕이 있냐. 그렇게 옛날 주변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거 그냥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장차 이렇게 되어지면 조선은 이미 힘도 없고 관심도 없고 저러지만 일본까지 당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본이 이제 러시아와 전쟁을 벌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전쟁을 벌이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인구는 러시아 인구가 일본 인구보다 3배가 많아요. 철이 있어야 총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지 않겠어요? 근데 철강 생산량은 일본보다 러시아가 60배가 많아요. 그리고 국방비가 러시아는 일본보다 3배가 많아요. 또 군대는 6배가 강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일본이 이길 수 없단 말이죠.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도 일본이 전쟁을 벌이려고 했던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그때에 이러한 국제 정세를 알고 굉장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나라도 조선도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시위를 하다가 그만 체포가 되어서 한송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이승만.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던 이승만. 청년 때에 젊은 때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때에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벌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이 바로 뭐냐면 독립정신이라는 책입니다. 그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거기에 어떤 내용을 썼냐면 지금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을 벌여서 그 전쟁에서 이기는 나라가 조선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힘도 없고 또 물정도 모르고 또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될지도 전혀 모르는 그러한 상태의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이런 인식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써서 조선에 있는 사람들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책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일본이 이렇게 전쟁을 차지하고 있고 러시아는 어쨌든 이걸 통해서 일본이 전쟁을 벌여왔으니까 일본을 이기고 일본 저까지 것들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야. 아주 조그마한 나라인데 저까지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게임이 대사령이 되겠나? 틀림없이 이길 수 있다. 라고 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때 당시 러시아에서는 니콜라이 2세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였어요. 짜르였죠. 니콜라이 2세라는 사람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고 그때 당시 러시아는 어떤 상황이냐면 러시아는 내부 폭동이 일어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공산당들이 혁명을 벌이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산당들이 계속 혁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벌여가지고 전쟁을 해서 지금 이 국민들의 눈길을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독재자들은 국민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키고 하면 그들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죠. 북한도 그렇죠. 김일성이도 김정일이도 김정은이도 자꾸 미국과 싸우고 미국과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마찰을 일으켜가지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미국이 또 다른 이 서방 세계가 북한을 공격한다. 침략하려고 한다. 우리는 일치단결해서 저들을 물리쳐야 된다. 그런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있어도 배가 고파도 어렵고 힘들어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독재자들이 그런 정법을 쓰는데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먼저 러시아가 전쟁을 건 게 아니라 이제 일본이 먼저 전쟁을 걸죠. 일본이 다급해진 거죠. 곧 시베리아 철도가 연결이 다 돼가는데 저것이 연결이 다 되면 러시아 군인이 더 많이 올 것이고 무기가 더 많이 오고 물자가 더 많이 오면 그때 전쟁을 하게 되면 일본은 도무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철도가 시베리아 철도가 다 완공되기 전에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 전쟁을 하기 전에 일본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으려는 겁니다. 군사 동맹을. 그래서 영국은 그때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어요. 돈도 많고 무역도 많이 했고 또 전쟁도 잘하고 또 함선도 많고 아주 앞서가는 그러한 나라 세계 최강국이 영국이었는데 그 영국은요 다른 나라하고 동맹을 맺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세계 최강인데 왜 다른 나라하고 동맹을 맺냐? 동맹을 맺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데 세계 최강국이니까 다른 나라에 도움을 줄 게 없어요. 도움을 받을 게 없단 말이죠. 그러면 도움을 주기만 해야 되는데 자기는 이득이 없단 말이죠. 이득이 없는데 못하러 동맹을 맺냐? 동맹을 안 맺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영국이 일본과 동맹을 맺는 겁니다. 일본과 동맹을 맺어서 일본을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일본이 좋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를 막아야 돼요. 저 막강한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일본으로 하여금 동맹을 맺고 일본이 전쟁을 치르게끔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일본이 대신 러시아하고 싸우라고 사실은 영국이 러시아하고 싸워야 되는데 일본이 싸우려고 하니까 그를 지원한 거죠. 영국은 그때 당시 해군력은 굉장히 강했지만 육군이 없잖아요. 전쟁을 하려면 육군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많은 육군을 데려오려면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어떻게 데려옵니까? 데려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본 군대를 이용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어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본에게 무기도 대주고 자금도 대주고 물자도 대주고 그렇게 하면서 전쟁을 쭉 치르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하려고 하는 이유 그것은 뭐냐? 바로 러시아가 온 아시아를 삼킨다. 조선을 곧 삼킬 것이고 조선을 삼키면 일본으로 쳐들어올 거다. 명약 관한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서 당할 수 없다. 미리 선방을 날려서 이기지 않으면 일본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벌이는 거죠. 기속으로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전쟁을 벌였느냐? 러일 전쟁의 첫 전쟁은 여순반도라는 데가 있어요. 러시아에. 그 여순반도가 어디냐? 바로 인천 앞바다. 제물포죠. 그 제물포의 서쪽, 그 인천 앞바다의 서쪽이 어디 있는데 바다가 어디냐면 거기가 여순반도입니다. 여순항. 여순. 그 여순항에서 저 북단으로 올라가는 그쪽이 여순반도인데 그곳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쭉쭉 공격을 해서 일본이 아주 무기와 훈련된 군인을 가지고 전쟁을 했죠. 그런데 그 전쟁을 하는데 가장 최대 난코스가 어디냐 하면 203 고지라는 곳이 있어요. 203. 203 고지가 뭐냐면 높이가 203m예요. 산의 높이가 203m가 되는 고지. 뭐 산이라고 할 것도 없죠. 203m면 뭐 뒷동산 정도. 그래서 한 30분 정도면 올라갈 수 있으려나요? 늦어도 한 1시간 정도 천천히 걸어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고지인데 그 고지를 일본이 점령해야 되는데 그곳에 러시아 군대가 있는데 그 러시아 군대를 공격을 하는데
그걸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막강한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일본이 지금 여기를 공격해 올 거다 다 알고 이 길 와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죠. 바로 그곳에다가 온통 콘크리트를 쫙 부어가지고 그 모든 산에다가 콘크리트를 쫙 한 거죠. 엄청난 두께로 콘크리트 작업을 한 거죠. 그 203m의 그 산을 그렇게 콘크리트를 하고 그 밑에다가 뭘 하냐면 앞에다가 철조망을 쫙 치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제 총구를 내가지고 기관총을 발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포를 쏴도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산 같은 데면 포격을 하면 이제 포를 쏘잖아요. 그렇죠? 포를 쏘고 하면 다 꽝꽝 무너지죠. 그런데 포를 쏘도 끄떡하지 않도록 엄청난 시멘트로 산을 완전히 그냥 무장을 해버린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 군대가 총을 쏘고 열심히 달려가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일본 군인들이 얼마가 죽냐? 엄청나게 죽는 거예요. 6만 명이 죽고 6만 명이. 일본이 6만 명이 죽으면서 공격하고 저들은 또 참호를 파고 참호라는 것은 뭐냐면 땅 밑에다가 이제 홀을 파고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사는데 거기 숨었죠. 콘크리트 밑에 숨어서 포를 쏘고 총을 쏘니까 일본이 도무지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치 무엇과 같았냐면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동학난이 벌어졌을 때에 동학도들이 이제 한양을 하면서 올라오죠. 그 올라올 때 그들을 막았던 자가 누구냐면 일본 군대죠. 일본 군대가 막죠. 일본 군대가 막는데 일본 군인들은 뭘 했냐면 기관총을 놓고 막는 거예요. 그런데 동학론들은 조선 사람들은 뭘 가져가냐면 죽창 대나무에다가 이제 칼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죽창이라고 했죠. 그 죽창을 들고 막 뛰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죽창을 들고 뛰어봤자 저쪽에서는 기관총을 가지고 막 쏘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일본 군인들이 이제 기관총을 놓고 몇 명 수도 얼마 안 되지만 그 엄청난 동학 교도들을 다 죽이죠. 그렇게 일본 군대가 게틀린 기관총을 가지고 그렇게 다 이겼는데 이제는 정반대가 돼가지고 저들이 이제 총을 가지고 203 거제를 향해 갔는데 그곳에 러시아 군대가 다 있는 겁니다.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포를 쏴도 안 되고 돌비가 앞으로 해도 안 되고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상황이 어려운 걸 딱 보고 영국이 이제 나서는 겁니다. 영국이 나서가지고 영국 첩보원 시드니 라일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시드니 라일리라는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시드니 라일리를 러시아 참호에다가 몰래 침투를 시키는 겁니다. 몰래 침투시켜가지고 그 여순 반도의 요새의 지도 그 요새를 만들었던 그 설계도를 훔쳐내는 겁니다. 그걸 훔쳐내 와가지고 어디에 주느냐? 일본에 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그 러시아 참호가 어디에 있고 중요 요지가 어디에 있고 그걸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저들이 땅굴을 파는 겁니다. 일본이 땅굴을 파가지고 그곳에다가 몰래 들어가서 화약을 설치하고 그 화약을 설치해서 그것을 폭발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이제 군인들의 요새가 다 폭파되고 박살이 나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5달 만에 5개월 만에 일본이 6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나서 간신히 그곳을 이기는 거죠. 그렇게 이길 수 있도록 영국이 지원을 해줬죠. 영국이 정보를 그런 설계도를 주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비법을 알려주고 일본이 전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지원해주지 않았다면 일본은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 일본에 군사 정보를 주고 또 무기도 지원해주고 또 이렇게 전쟁을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무기도 있어야 되고 군인들이 밥도 먹어야 되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실탄이나 또 여러 가지 자료와 장비들이 또 많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돈이 많이 든단 말이죠. 그런 돈들을 영국이 다 지원해 줬던 거죠. 왜입니까? 그 일본이 전쟁에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일본 단독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일본이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다기보다도 바로 이 세계를 구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겼던 거죠. 우리는 오늘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영혼이 육신을 이기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과 사건들과 또 여러 가지 말들을 듣고 하루를 지나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생각들과 또 듣고 보는 것들과 말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내는 동안에 때로는 내 마음이 절망되고 무너지고 또 때로는 우울해지고 또 때로는 욕심을 부리고 또 때로는 누구와 싸우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마음과 기분이 이상해지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두려워지고 혹은 또 부끄러워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창피를 느끼고 또 때로는 남들이 나를 조롱을 하고 또 남들이 나를 멸시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쌓이지 않습니까? 또 어떤 때는 욕심을 부리고 교만하고 자존심을 내세울 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올 때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려움 없이 힘든 일 없이 그냥 평안하게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뻥뻥 사건이 터진단 말이죠.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오겠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원해야 된다 말이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원할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해야 도와주시는 거예요. 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안 도와주셔요.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필요로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원하는 자는 뭘 하느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불평과 또 어려움과 의심과 또 게으름과 또 좋지 못한 마음들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원하는, 하나님을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일본도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을 하다 안 됐다고 말이죠. 그 전쟁을 하다가 많은 군인이 죽고 또 어려움이 일을 당하니까 그때 영국이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은 영국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일본 졌어요.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영국이 도와주는 바람에 일본이 살아나서 간신히 이긴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203 고지에서 러시아가 져버렸어요. 러시아로서는 깜짝 놀랐죠. 질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졌으니까 러시아로서는 충격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여기서 물러날 러시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어떻게 하느냐? 육성전은 육군으로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해군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제 중국 땅에서 싸우지 말고 일본을 바로 공격해야 되겠다. 군함을 끌고 가서 일본을 쳐 부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군함을 40대를 파견하는 겁니다. 파견했어요. 그래서 싸움을 잘하는 아주 이제 강력한 대포와 무기들이 장착되어 있는 그 군함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 군함들을 보내는데 지금 현재 지구본이 없어서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제가 대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 발틱 함대를 보냈는데 그곳에서 군함이 오는데 그 군함이 어디로 와야 되느냐? 어디로 와야 되느냐? 지중해를 통해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곳은 영국 군대가 다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영국 군대가 지키고 있다 보니까 강력한 함선들이 있다 보니까 그곳을 감히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오느냐? 그 소련, 러시아 군함이 지중해로 들어가지 않고 저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가서 스페인 옆으로 해서 아프리카로 내려와가지고 희망봉을 돌아서 아주 멀리 돌아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중간중간 석탄도 넣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석탄을 떼가면서 밥도 먹어가면서 물도 마셔가면서 해야 되는데 군데 지금 영국군이 그것을 해주지 않아 가지고 영국이 세계 곳곳에 이제 자기의 땅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막고 방해를 했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아주 여러 달을 거쳐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이제 대마도까지 쫙 오는 거죠. 엄청난 장기간을 통해서 그쪽에서 이렇게 쭉 돌아서 오는 겁니다. 지구 거의 반바퀴를 돌아서 이쪽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와서 대양해협까지 대마도까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렇게 오는데 오자마자 이들이 일본 군대에 박살이 나버렸어요. 박살이 나버렸어요. 야, 러시아의 그 막강한 군대가 그 함대가 그냥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렇게 돌아온 거리가 어느 정도냐? 3만 킬로. 엄청난 거리죠. 그래서 3만 킬로를 돌아서 이렇게 왔는데 오자마자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 대마도 스시마섬 해전에서 일본 함대를 지휘했던 장군이 누구냐면 도고라는 사람이 도고 제독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본 해군을 창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본 수군을 만들고 또 훈련시키고 또 함선을 이제 증강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도고 제독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에 일본 왜군들을 다 물리친 아주 명장 아닙니까? 그죠? 유명한 장군이 이순신 장군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은 육지에서는 이겼는데 해상전을 하면 거북선 때문에 이순신 장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졌던 거 아닙니까? 그죠? 창피해서 물러갔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일본이 뭘 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졌느냐? 그걸 연구를 했어요. 일본이 어떻게 해서 졌느냐? 이순신 장군 때문에 졌다. 이순신이 어떤 사람이냐? 해서 이순신에 대한 연구를 쫙 다 했던 거예요. 일본이요.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어떤 사람이고 이순신이 어떤 전략을 썼고 이순신이 어떤 무기를 가졌고 그걸 다 연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책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일본은. 그렇게 했는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그걸 다 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임진왜란 일어날 때가 언제냐면 1492년이에요. 근데 지금 이때는 언제냐? 1905년이잖아요. 근 500년 정도 이후이다 말이죠. 그죠? 500년 전에 사건을 책으로 다 기록해놨고 그것을 가지고 배워가지고 이 도고 제독이 그것을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함대가 저 멀리 돌아서 온다는 걸 알고 도고 제독이 자신의 중요한 지휘관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느냐? 저들이 일본에다가요 이순신 사당까지 만들어놨어요. 이순신 사당 만들어놓고 그곳에 가서 이순신 사당 앞에 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자기들이 그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독해요.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한 게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들이 진해 향해 몰래 숨어 있다가 러시아 군대가 오는 걸 보고 러시아 군대가 이렇게 싹 지나가니까 진해 향에 숨어 있다가 옆으로 탁 치고 나와서 공격을 한 거예요. 기습 공격을. 그러니까 저 멀리 돌아오다 보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해서 이제 일본 군대가 있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진해 향에 몰래 숨어 있다가 싹 지나가니까 싹 스치면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러시아 함대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요. 박살을 내버려가지고 이제 러시아가 군대가 싸워보지도 못하고 24시간 만에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24시간 만에. 그래서 일본 사람 시바 료타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언덕 위의 구름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소설책인데 거기 보면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은 자신이 러시아 조선을 임진왜란때 치려고 했지만 못 이겼잖아요. 일본의 적인 조선을 졌지만 그렇지만 조선의 아주 용감하고 지혜 있는 맹장인 이순신을 배웠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500년 후에 러시아 함대를 떼어내는 중요한 비결이 된 겁니다.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요, 일본 하면 무조건 싫어하잖아요. 일본은 나쁜 놈들이다. 우리나라를 빼앗았다. 무조건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일본에 대해서 무시하고 거만한 태도를 하죠. 이건요, 옳지 않은 겁니다. 일본도 조선을 배웠잖아요. 우리가 왜 졌는가? 그걸 알아야 다음에 이길 수 있는 거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서 조선에 졌는가? 어떻게 해서 임진왜란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해서 일본의 나라를 뺏겼는가? 조선을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철저하게 실패의 요인을 알고 이제 무장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라가 부강하고 바닥이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보면 일본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를 하고 반발을 하고 무시를 하고 이것은 바로 뭐냐? 배우려는 태도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만인 거예요. 배우려는 태도가 없이 거만하게만 하고 그렇다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이 그렇게만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일본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는 나라가 한국 아닙니까? 그런데요, 일본은 미국 다음가는 세계 강국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무시할 만한 힘이나 능력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일본은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그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뭡니까? 겸손 아닙니까? 겸손. 그런데 배우려고 하지 않고 저 사람한테 내가 뭘 배워? 내가 뭘 알아? 나는 너보다 나아. 나는 안 배워도 돼.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면 그게 교만이다 말이죠. 우리가요, 일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나라 간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합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런 태도가 있어져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아이고 저 사람은 옷도 입은 게 엉망이고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기고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도 못했고 말하는 것도 보면 이상하고 그래서 저 사람은 아이고 배울 것도 없어. 저 사람은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교만인 겁니다. 교만인 겁니다. 아무리 가난해 보이고 별로 잘생기지도 못했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말을 잘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려고 하고 낮아지려고 하고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겸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할 때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러한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러시아는 어땠느냐? 그렇게
육상전에서도 일본에서 깨졌고, 또 해군을 보냈지만 그것도 깨지고,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완전히 박살난다. 그레이트 게임. 그래서 아시아를 정복하고 중국을 뺏어먹고 조선도 뺏어먹고 일본도 뺏어먹으려고 했는데 그냥 그 일본 앞에 무시하고 함부로 했던 그 일본 앞에 완전히 거절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레이트 게임이 끝나고 되는 겁니다. 끝나고 됐어요. 그래서 그 그레이트 게임이 끝나고 됐지만 그것이 이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 데가 누구냐? 영국이죠. 영국. 지금 러시아 함대가 출발을 했다. 몇 대가 오고 있다. 지금 어디쯤 오고 있다. 그 정보를 영국은 다 갖고 있었어요. 영국은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세계 최강국이죠. 싸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있어요. 정보가. 그래서 그 정보망을 다 영국이 갖고 있었고 그걸 일본에 다 주는 겁니다. 무기도 또 돈도 다 빌려줬던 거죠. 그래서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어서 그러한 전쟁을 쭉 치렀던 거죠. 그래서 일본은 러시아를 이기는 거죠. 전에는 뭐 했습니까? 청나라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일본하고 전쟁에서 러시아하고도 전쟁에서 이기고 참 대단한 일을 일본이 해냈던 겁니다. 조선은 일본을 무시하잖아요. 그렇죠? 일본을 조롱하고 일본을 멸시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그 청나라를 러시아를 다 이긴단 말이죠. 조선은 뭐합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큰 소리만 치고 말만 큰 소리 치지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면서 이제 무시하고 조롱만 하는 참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그러한 행태를 벌이고 있죠. 자, 그렇게 쭉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때 당시 러시아는 어떤 전략이냐? 러시아는 정말 그러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이 상태가 되어졌을 때에 일본도 사실은 힘이 많이 빠졌어요. 무기도 다 바닥났고 포탄도 다 바닥이 났고 이제 돈도 거의 다 바닥이 나 있는 그런 상태고 또 이제 러시아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전쟁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이쪽으로 돌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접어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러시아 내에서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공산당 혁명이. 그래서 공산당 혁명을 일으켰던 레닌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뭘 일으키느냐? 폭동을 일으켰어요. 피해 일요일이라 해가지고 아주 대단한 폭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폭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무기와 돈을 또 누가 지원해 주냐? 일본이 지원을 했어요.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은 한편으로는 러시아와 전쟁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러시아 폭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일본하고 전쟁하는데 물자와 돈을 쓰지 못하도록 그걸 막고 방해하는 일을 일본이 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전쟁을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한편으로는 치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전략을 다 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일본이 전쟁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기고 나서 그렇지만 그때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래서 육성전에서도 일본이 이겼고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더 앞으로 전진해서 러시아까지 침공을 해야 되는데 침공할 힘이 없어. 군인들도 많이 죽었고 무기도 다 바닥이 났고 돈도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고 영국이 돈을 대줘도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마침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다 완공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군대가 계속 이렇게 오고 있는 거죠. 러시아 군대가 와가지고 203 고지 바로 그 옆에 80만 군대가 러시아 군대가 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본은 또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답답한 지경이죠. 답답한 지경이고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국내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더 이상 전쟁을 감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에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휴전을 하는 겁니다. 협상을 해요.
그래서 서로 각국 나라들이 다 말리는 겁니다. 영국도 말리고 미국도 말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포츠머스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미국의 포츠머스라는 곳에 가가지고 루스벨트 대통령이 중재를 하고 또 일본의 지도자, 러시아의 지도자가 가가지고 이제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가 이겼으니까 돈 내놔라, 협상금 내놔라 하니까 러시아는 못 준다, 한판 붙을래? 다시 해봐. 그렇게 하는 거죠. 너희가 전쟁해? 그래 다시 붙자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싸울 만한 여력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싸우지 못하고, 또 러시아도 쳐서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올 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둘 다 지지부진한 가운데서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대신 조선에 대해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일본이 가져라,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영국도 미국도 다른 주변의 나라들이 이 조선은 나라가 저 나라도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볼 때 이 조선에 대해서 아주 하찮게 생각하고 너무나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왕도 그렇고 나라 형편도 그렇고 세계사 돌아가는 관심도 없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국내 정치도 못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무시하고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대신 또 그냥 내버려두면 러시아가 또 침공해 올 테니까 일본 너네가 조선을 가지라,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에서 전쟁 배상금을 물리지 못하고 대신 조선을 차지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다 용인을 해준 겁니다. 용인을.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일 합방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무조건 자기 힘으로 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다 용인해주고 허용해주고 인정해주고 눈 감아주는 가운데서 이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세상이 나아가는 것이요, 이 국제 질서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국제 질서 가운데서 이렇게 쭉 되어지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본은 저 못된 놈들이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빼앗았다 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를 빼앗았죠. 그런데 우리나라를 빼앗는데 고종과 민비와 우리나라의 조정 대신들은 뭐 했냐 말이죠. 그 세상 돌아가는 형편도 모르고 또 나라의 힘도 기르지 못했고 또 엉뚱하게 러시아하고 편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엉망이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한일합방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통탄했고, 그 통탄하면서 결국 일본이 영국과 동맹을 맺고 다른 주변의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이제 러시아를 물리치고 이제 조선과 중국과 이렇게 차지했듯이 우리도 동맹을 맺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렇게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야 나라를 건질 수 있다 라는 생각까지 연결시켜 나갔던 작업을 여기서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였던 거죠. 그래서 사상이 망했고 경제가 없고 국방력도 없고 또 어떻게 정치를 하고 외교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는 가운데서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고종은 뭐인 줄 아십니까? 굿을 하고 있어요. 굿을. 경복궁에다가 땅을 파고 솥을 파묻은 거예요. 무당에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해야 이제 포탄이 궁궐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묻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굿이나하고 무당에 물려가지고 그런 건 하고 있습니다. 이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지경이 조선에서는 벌어지고 있었고 안타깝단 말이죠. 우리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요, 한 가지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폭망하는 거예요. 합니다. 죄를 하나 지으면
그 죄로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죄가 다 걸리는 겁니다. 욕심도 부리고 교만도 하고 음란도 하고 또 교회도 안 나오고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전쟁만 벌이고 온갖 죄를 다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죄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죄를 이겨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원수가 조롱하고 또 원수가 멸시하고 그렇게 할 때 그걸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사람에게 이제 상처를 받고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괘씸하고 마음이 어려울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했듯이 나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인정하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셔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출산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이 예수를 출산해야 되죠. 그 예수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렇게 나아갈 때 예수를 출산하는 예수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 입에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오늘 성경에서도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이 세상 나라는 조선이 망했잖아요. 그렇죠? 이성계가 세웠던 그 나라가 결국 이제 망해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우리 영혼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대대에 이르는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이 세상 나라는 망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천국을 차지하고 또 그 천국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에까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인식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이 세상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소망하면서 우리가 육신을 이기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